네, 한겨레 TV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월요일 순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뉴스 현장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 모시고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 거기에 한겨레가 자랑하는 국회 출입 기자도 함께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뉴스룸 1열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 다이브가 첫 방송인데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분을 섭외했습니다. 예. 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첫 방송 게스트예요. 예, 영광입니다. 예. 예. 뭐 덕담 같은 거 한번 해주세요. 예. 나래를 활짝 필린 그러한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한겨레 지금 국회 출입하고 계신 장나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래 펼칠 준비가 됐나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시자마자 덥다고 옷을 벗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켓을 벗어두셨는데 네, 여기 되게 덥네요. 예, 우리 박범계 의원 뭐 아시는 것처럼 국회 탄핵소추단의 또 일원이셨고 또 지금 법사위 간사이시기 때문에 관련 이슈에 관해서는 뭐 가장 많은 정보가 모이는 곳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왜 그러십니까? 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좀 질문 뭐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참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질문이 참. 있으면 답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예,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방송이니까. 아니 일단은 그 소회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4월 4일 11시 22분 딱 그 순간에. 4월 4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2월 25일 변론 종결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의 느닷없는 석방부터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참 국민 여러분들 애간장을 녹였죠. 예. 많은 분들 애간장을 녹였는데 제가 4월 1일 날 만우절이잖아요. 예. 4월 4일 선고를 헌재가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4월 2일 날 정황이 이게 뭐 얼굴이 재판관 몇 분이 특히 진보적인 재판관 예. 두 분의 얼굴이 표정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정말 4월 2일 날 밤은 저녁을 못 먹고 9시가 넘어서 그 간신히 먹는데 정말 제가 친한 사람 편한 사람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걱정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정보라는 게 없으니까 그 얼굴 인상 보고 그러니까 얼굴 그게 밑에네요. 표정설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표정설. 아. 예, 그 표정의 두 분은 다 여성 예. 재판관님들이었고 누군지 다들 아실 것 예, 같은데.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4월 2일 날 그랬고 4월 3일이 되니까 상황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티타임설과 산책설. 그러니까 산책설 저도 들었어요. 예, 산책설 들으셨어요? 누가 누구랑 산책을 하더라.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보이잖아. 그렇죠? 뭐 관심 가지고 보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했던 주심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김 여성 재판관 김 복형 재판관 두 분과 관련된 그런 설이 좀 나오면서 안심을 했죠. 근데 4월 4일 날 선고를 딱 들어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만빵이에요, 그냥. 예, 만빵. 그래서 왜 저렇게 만빵인데도 왜 그렇게 2월 25일부터 38일씩이나 끌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기쁜 마음을 이제 좀 주말을 지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결정문을 다시 이렇게 정독을 해보니까 이 안에 곡절 구비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서 나왔겠구나. 산맥 하나 더군다나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뭐 그 국정 마비를 걱정하는 어떤 그 책임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법하다라는 그 표현 대목에 가서는 야 이게 8대0 전원 일치가 쉽게 나온 결정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겠구나. 설득의 한 방편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 장나래 기자는 어때요? 현장에 있는 기자들끼리도 관련 이야기 많이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저는 국민의힘을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우리도 사실 인용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다가 늦어지면서 점점점 분위기가 진짜 이제 8대0은 아닌가 봐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마지막쯤에는 그래도 인용이다 뭐 8대0인지 뭐 7대1인지 모르겠지만 인용이다 이런 분위기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4일 날 딱
벌어지고 난 다음에 기자들끼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들끼리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갈 거냐 이게 좀 그동안의 관심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조기 대선으로 좀 가기 그럴 거다. 그래서 뭐 7일장을 치르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막 7일장? 했어. 장례 절차를 준비했어요. 막 7일 너무 짧다 막 이런 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뭐 3일장 치렀으니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사실 자숙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도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숙이 어디 있어요? 자습을 했지.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주말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이게 지금 보여주는 태도가 좀 달라서 소위 말하는 이제 내란의 종식이 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를 계속 하는 것이고 물론입니다. 예. 진행 중인데 예. 그렇다면 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일단 내란 종식이 되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반증이 윤석열의 소위 첫 번째 메시지는 그냥 그런 대로 그죠? 그냥 뭐 볼만했다 승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그 튀지는 않고 뭐 불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고만고만했는데 2차 메시지가 아주 숭악하잖아요. 숭악해요. 아주 숭악하죠. 그러니까 2차 메시지 적어왔는데 하도 뭐 우리의 미래는 밝다. 그 국민 소위 변호인단들에게 보낸 네 맞습니다. 예.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자유와 주권 수호 이 대목 중요한 거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하여 싸운 여러분의 여정도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거는 불복이죠. 그리고 선동이죠. 그렇죠. 이 앞 대목이 그냥 일반 자기를 위한 국민 그 변호인단이 아니고 청년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권리하라는 메시지고 그 다음에 전환길의 그 동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전환길이가 뭐 자기 했던 거 다 지우고 뭐 이제 뭐 돌아간다고 또 했지만 새로운 메시지가 오늘인가 나왔죠. 그 뭐 헌법재판소를 개헌으로 없애버린다든가 무슨 그러니까 지워버린다든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저는 그걸 어떻게 지워버린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 본인의 정치 출마 같은 그러니까 뭐랄까 출사표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남긴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서 후원금 달라는 얘기도 해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일을 겪었는데 그 뒤로 보여주는 태도가 너무 이게 상식 바깥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메시지 얘기했잖아요. 네네. 두 번째 메시지 나온 이후에 기자들이 그걸 기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해석이란 걸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게 사실 대통령이었던 사람이면 국민 전체를 향해서 뭐 메시지를 내는 게 맞는데 정말 자신의 탄핵을 반대했던 그 국민 변호인단만 딱 특정을 해서 메시지를 내는 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혹스럽잖아요. 왜냐면 이게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건데 아무리 강성 지지층이 무섭다 한들 뭐 중도를 표를 안 가지고 어떻게 대선을 이기겠습니까? 당에서도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당 지도부도 사실 명확하게 선을 안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연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주류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결국 물 흐르듯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 안 하겠다는 얘기로 그렇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당내에서는 이제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대통령. 아니 근데 김상욱 의원은 계속 그 얘기 하는데 조경태 의원도 그렇죠. 두 분 근데 얘기하는데 그 두 분이 딸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그것도 지금 사실 탄핵이 당해가지고 대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게 공개적으로 찬탄 반탄이 아직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맞느냐.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대선 주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한 자꾸 나쁜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조금 품위가 있는 한결의 조금이란요. 대단한 품위가 있는 스튜디오죠. 오죽하면 한결의 사장님이 지금 스스로가 슈퍼챗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나 기대가 크시면 사장님. 빨간색이에요. 큰 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빨간 고추는 뭐죠? 앞에 있는. 빨간 고추가 제 엠블럼이에요. 그러시구나. 고현준입니다. 자, 국민의힘 보수로 돌아가 보면 아직 윤석열만한 정치적 무기가 없다. 그만한 무게 있는 사람이 없다. 윤석열 스스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가 1등이다. 1등, 자기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대목이잖아요. 뭐가 그런 암시를 줬냐면 지난 2월 25일 날 변론 종결부터 느닷없는 석방, 그 구속 취소 결정이 왜 났냐? 그 사법부에서.
완강하게 있다는 거죠. 완강한 기득권 세력이 있는 거고 석방된 이후에 소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찌됐든 선고 연기로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판결문을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의 일종의 바람 같은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측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점 이런 거로 봤을 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굳건한 지지가 적어도 20%에서 30% 사이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고 나 외에 다른 뭐 고만고만한 김문수부터 해서 뭐 저기 뭐 오세훈은 좀 또 맛이 갔다 이런 표현 하면 안 되죠. 아니 뭐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장나래 기자님이 괜찮은. 전 제가 발언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는 예. 뭐 나중에 문제 되면 이 부분만 편집해서 낼 겁니다. 편집해서 낸다고요? 아니 그래도 사선의 법무부 장관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호 아니고 홍준표 그다음에 한동훈 아무리 봐도 그 리그가 고만고만한 그 소위 사람들의 그 리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뭐 있을 수가 없겠지만 실오라미 같은 정치적 희망 어떤 그런 복권의 가능성들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 결코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를 중심으로 콘크리트 극우들에게 일종의 선동 시그널을 준 거죠. 메시지를. 그 우리 박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이 재구속 관련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란이 진행 중이고 종식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메시지를 낸다든지 아니면 관저에서 아직까지도 누굴 불러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하는 것이 불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이 재구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했고 검찰에서 즉시 항고 안 하면서 석방 지휘하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구속이 되려면 이 건으로 다시 구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건가요? 일단 법원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결자 해지란 말이 있죠. 묶은 사람이 즉 수갑을 묶은 사람이 스스로 푸는 것 결자 해지처럼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지기현 부장의 윤석열 기소된 그 사건 공판 사건의 재판부입니다. 형사 25부. 재판부가 스스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줬더니만 엄한 짓을 하고 있네. 증거인멸의 우려죠. 엄한 짓을 하고 있고 뭐 기타 등등의 국민적 여론도 굉장히 나쁘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땐 스스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영장을 지기현 재판부가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 왜? 지기현 부장은 나름 확신 여기다 범위로 붙이면 큰일 나죠. 판사님인데 아무튼 그 비슷한 일종의 확신적인 그런 소행을 했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에서 스스로 다시 걷어들인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없다. 다만 이 풀어줬더니만 이 중간에 했던 일이 지금 관저로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비아폰의 근원이 되는 서버를 만졌다느니 또는 뭐 김성훈 등등에게 무슨 특별한 지시 증거인멸로 우려되는 특별한 지시를 했다거니 이러한 동향이 있으면 할 겁니다. 근데 쥐죽은 듯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쥐죽은 듯이 있었던 거는 파면을 면하고자 하는 그 재판관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들어온 거죠. 잘하면 5대 3으로 풀려날 수도 있어요. 4대 4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잘못된 정보 아니면 두 번째 이 지기현 재판부가 풀어줬더니 엄한 짓 하고 있네. 그러면 다시 걷어들여야지. 이것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조용히 있었다. 자, 그럼 수사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일단 실망을 많이 시켜줬지만 공수처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검찰한테 또 당한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란이 벌어지자 그 당시도 심우정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수본 만들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심우정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선호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당시에 비아폰 번호 알아서 그 차장식 이진동 차장 시켜가지고 전화하게 해서 나와라. 나오면 잘해줄게. 해서 나온 게 새벽 1시예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증거인멸. 그러다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번 내란에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정말로 뚱딴지 같은 그런 접근이 검찰에 의해서 가능하다. 저는
검찰이 움직일 거라 봅니다. 압수수색 어디 들어갑니다. 조만간에. 그러기 전에 이번에 또 뒤통수 맞지 말고 공수처가 먼저 최혜병 사건 좋잖아요. 예. 즉시 압수수색한 거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로 영장 치면 돼요. 영장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공수처가 할 일, 경찰이 할 일이 있으면 경찰이 할 일.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12.3 내란 수사에서 소위 국수본이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그렇죠. 근데 물증 다 이렇게 압수수색 해가지고 물증을 다 받아놨는데 인신에 대해서는 검찰에 다 가버렸어요. 예. 또 김용현 등등등등 군검찰이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뒤통수 당하지 말고 저거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관련해서 소위 체포 집행을 방해한 거. 예.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범으로서 윤석열, 김건희를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국수본이 이거 빨리 영장 신청해서 그러면 검찰 특수본이 이거 빠꾸라 하면 안 되죠. 괜찮아요. 뭐 이거 다 해놓고 그러세요. 자꾸. 했던 말 빠꾸하면 안 돼. 빠꾸 못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추 당하지 않을 특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예, 완전 민간인.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됐건 경찰이 됐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예. 예. 근데 그 의지를 스스로들이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서는 지금 월요일이고 예. 뭔가 의지가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옵니까? 느낌이 와요. 근데 오늘 내일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느낌이? 예, 느낌 저는 이제 아니, 이건 뭐가 느낌. 있으면 얘기를 아니 해주세요. 없어요. 없는데? 없는데 지금 김건희 소환 조사 얘기도 지금 우리 한겨레에서 기사가 났지만 예. 그런 것도 이 조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금씩이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조직의 생존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게 여러 개가 수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심우정 검찰총장 스스로 자녀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할 일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 몇 개예요. 딱 지금 보니까 김건희, 윤석열 공천 개입건, 예.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건, 예. 그다음에 이번 내란 수사에 아까 말씀드린 잔불 끄기 수사 이런 3개 정도거든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저는 검찰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검찰 얘기를 하시니까 경계하는 분들, 이 검찰을 경계. 왜냐하면 검찰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났으니까 경계하는 분들이 이 검찰을 칼로 쓰시오라며 예. 차기 정부의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을 어필할 것이다. 왜냐하면 잘하니까. 예. 자기들이 공수처보다 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굉장히 있죠. 그럼 말짱 꽝 아니에요? 그런다 그래서 지금 저 12.3 내란 수사의 진행률을 이렇게 딱딱딱딱 뭐 검찰, 공수처, 검찰, 경찰, 공수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제가 볼 때 한 80%는 막대기는 검찰, 그다음에 경찰 한 10, 공수처 10 이 정도 될 거예요. 예. 경찰이 좀 서운하려나 15, 공수처 5, 뭐 요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체포 집행한 데는 공수처예요. 예. 그죠? 그렇죠. 그 공수처가 약간 떴어요. 나중에 좀 마무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바보같이. 그런데 그렇다 한들 이번 이 소위 이 빛의 혁명의 역사적인 의미는 80%를 검찰이 했지만 마지막 결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80% 잘했다고 해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응당할 일이야.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응당할 일 하는 것 뿐이야.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요. 예. 지금도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잔불끄기의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검찰은 이미 강을 넘었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은 그럼 가만히 있느냐. 우리는 버린 자식이야.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는 뭐 칭찬을 못 받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손 놓고 있지. 그건 아닌 겁니다. 검찰의 조직 생리는 검사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생리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 스포트라이트를 원한다. 그걸 보통 이제 이 유튜브 업계에서는 관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관종. 예. 뭐 요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분명히 개선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해서든 활용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또 역공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맞죠. 예. 이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말씀. 예.
자 그러면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을 해체 수준까지 가더라도 현재 있는 그 인력들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수사기관들을 만들고 그것을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쪼개나 가지고 곳곳에 배치를 하면 네.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나니까 잘 짜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쪼개놔서 왜 짜게 나서